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10미니츠 리포트에서도 진안군의 여러 사업들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최근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마이산에 이어 추진되는 부기산 별빛권 개발까지. 진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관한 끝없는 의혹. 개발의 중심에 있는 이항로 군수와 밝혀지는 진실. 그리고 한 남자의 증언. 이항로 씨가 군수가 되면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제 해준다는 얘기를. 진안군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 사업 의혹의 진실을. 지난 2016년 12월 개관한 진안가위박물관. 높이 8m의 거대한 가위 조형물과 1,500여 점의 동서양 가위를 소장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가위박물관입니다. 저게 어떤 연관성이 있지라고 이제 고개를 갸웃하게 됐죠. 그런데 가위박물관에서 유물 구입 비용, 운영비 지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에 진안 군민들은 주민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비행정적인 방법으로 이제 업체가 선정돼서 시공을 진행했고, 주민 감사 실시 결과 도청 감사실에서는 진안군의 타당성 조사 용역 감독 소홀, 운영 규정 미제정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위의 가격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실제 구입 가격은 한 1억 정도밖에 가치가 안 나오는 가위를 진안군에서는 그 용역을 줘서 약 한 3억 원이라는 그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위 박물관장을 통해 구입했다는 113점의 가위. 제보자는 가위 113점의 가격이 무려 4억여 원에 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작진은 가위를 구입했다고 알려진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직접 가위의 가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수많은 가위들. 가위박물관장은 18,000원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가위를 90만 원, 우리 돈 13만 원 정도의 가위를 430만 원, 5천 원 정도에 거래되는 가위를 수십 배로 부풀려 진안군에 판매한 겁니다. 심지어 가위의 제작 연도, 재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비슷한 형태의 가위는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두 개의 감정 회사에서 이 가위를 감정을 했지만 113점의 가위를 똑같은 감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업체가 두 군데. 네. 가위 구입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위의 감정을 맡은 서로 다른 두 감정업체에서 113점의 모든 가위에 대해 10원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감정가를 책정했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박물관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세상에 전문가도 없고 전혀 생전 처음 보는 거를 그걸 누가 감정합니까? 그 가격을 내가 적어둔 금액을 갖고 A사에서 와서 이 가격이 타당하냐, 이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A사가 그런 거 같이 가서 도장 찍은 거고 B사도 그럼 뭐 그 정도면 뭐 괜찮다 해서 찍은 거지. 그렇다면 박물관장은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가위를 판매했을까? 1,500점을 기증했잖아요. 예예. 그 1,500점이라는 게 그냥 무슨 뭐 내 쓰레기통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박물관장은 가위 박물관 설립 당시 소장하고 있는 가위 1,400여 점을 무상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안 남겨먹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 나는 왜 내가 그걸 다 톡톡 털어서 난 손해봐야 됩니까? 나는 평생 모은 걸 이런 기회에 나도 제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이라는 거죠.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진안군은 군수까지 나서 가위박물관 위탁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같은 위탁자에게 운영이 되고 있는 가위박물관. 진안군에서는 왜 위탁 해지를 취소한 걸까? 이제 전시 및 수장고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가지고 예예. 제가 다시 재운영을 했습니다. 다시 운영을 맡기면 또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감사 결과에 거기에 이제 보완점을 다 보완을 해야죠. 경찰서에서도 내사 없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렇게 막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가위박물관을 조사했다는 경찰. 그래서 했는데 이제 뭐 뇌물수수라든지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이 찾지를 못해서 내사 종결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진안군. 그럼 감사를 진행했던 도청의 입장은 무엇일까?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진안군과 그 위탁 업체 간의 어떤 당사자 간의 해결해야 할 사항인 거고, 저희는 일단은 행정적인 그 처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했을 뿐 위탁 관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도청. 하지만 실제 위탁 해지를 취소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시민단체. 진안군에서 내세운 이제 논리는 소송을 걸 경우에는 이거는 패소할 확률이 너무나 높다. 제작진이 입수한 진안군 내부 자료에 의하면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탁 해지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진안군의 조치는 과연 적절했을까? 위탁계약 해지를 사유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걸 염려한다면 적법한 해지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시 거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한 다음에 원래의 위탁계약이 그냥 유효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사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좀 소극적인 태도라고 사실 읽힐 여지가 많죠. 계속 운영 중인 이유를 위탁자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나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누가 나와서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그 운명을 다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위탁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지. 특혜 받아가지고 무슨 특혜를 받았는데요, 또 그러면. 가희박물관은 수많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기존 위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진안군과 군민들의 갈등을 빚었던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하지만 최근 진안군이 개발 의지를 보이며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에서 부동의 확정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불복하겠다. 암수 마이봉을 서쪽으로 감싸며 내려다볼 수 있도록 1.59km의 삭도를 설치하는 360억 원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의 계획심의 보류와 새만금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 그럼에도 후보자 시절부터 마이산 개발 의지를 보여온 이항로 군수. 70%가 넘는 지지율로 진안 군수에 당선된 후에도 언론 매체를 통해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훼손을 할 수가 있다, 뭐 우려가 된다, 보호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이 가지고 부동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의를 결정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충돌합니다. 진안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며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는 진안군과 환경훼손과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하다는 시민단체 입장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군 후보 시절 이항로 군수가 추진하겠다고 한 또 다른 사업. 저 마이산에 온 관광객을 밤에 부기산에다 올려야 합니다. 지난해 진산인 부기산에 천문대가 들어서는 별빛고원을 설치해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별빛고원 같은 경우는 지금 98억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과연 그게 효용성이 있을까? 제작진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기산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정상까지 임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도로를 내기 위해 파헤쳐진 흙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아슬아슬해 보이고 곳곳에 보이는 베어진 나무들 또한 많은 산림 피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부기산 정상까지 임도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수도를 이 산에서 먹어요. 산에서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비만 왔다만요. 동네 흙탕물 먹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에서는 노선만 조금 변경했을 뿐 계속해서 임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도 공사는 거의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 임도를 농어촌 도로로 승격을 시키겠다. 임산물의 운반을 위해 설치된 임도를 생산, 유통 활동에 공용되는 농어촌 도로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 진안군청의 계획. 하지만 새만금 환경청에서는 임도에서 농어촌 도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절선을 그대로 이제 저 위에까지 올렸을 때 핵심은 종점부를 이제 호남정맥에 저촉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고 이제 두 노선 모두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검토를 이제 하라고 했었거든요. 진안군에서 고시한 두 도로가 보전 가치가 높은 금남 호남정맥에 저촉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부적절한 도로라는 겁니다. 그거를 또 다른 편법으로다가 그 북이선 344호선을이라는 편법을 세우다가 적발이 된 거죠. 환경청에서는 도로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진안군은 같은 도로를 분할해 다른 이름으로 도로 계획을 고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생긴 북이선 역시 금남 호남정맥을 저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만금 환경청은 진안군이 협의 결과를 무시했다며 전라북도에 진안군을 감사하고 북이선 고시를 폐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진안군청의 입장은 어떨까? 그 금남 호남정맥 핵심 구역 150m 구역을 조금 자연훼손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한 180m 정도로 이적해서 기왕이면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도로 계획에서 180m를 이격해 환경 훼손 없이 고시를 진행하겠다는 진안군. 주민들과 새만금 환경청의 반대를 무릅쓰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도로를 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드레일이나 낙석 방지책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쪽을 통행하는 농민들이 불편 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모든 게 눈속임이라고 말합니다. 국유림에서 살린 그 임산물 채취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 임산물 채취를 위해서 임도를 놓는다? 저는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도를 내려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해요. 근데 그 도로를 함부로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도를 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도를 내고 그 임도를 농어촌 도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 제작진이 북위산에 올라가 보니 건축행위를 하려는 듯해 보이는 넓은 공터가 보입니다. 이 모든 게 개발을 위한 밑그림은 아닐까? 이왕에 도로 내줘서 별빛공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격이 맞는다면 도로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임도는 임도일 뿐이고 도로로서 기능이 되려면 농어촌 도로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진안군. 이 같은 개발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고 진안의 진사는 파헤쳐졌으며 주민들과 새만금 환경청에 원성을 사게 된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법적으로다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좀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은 이렇게 좀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력 낭비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죠. 군수 후보 시절 선거 합동 유세에서 북이산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한 이항로 군수. 선거를 앞두고 6월 4일 날 이 사업을 위해서 북이산 정상까지 도로 다 냈다. 천문대 놓는 예산 98억 원 사업비 국비 예산으로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북이산 정상에 천문대 놓는 사업 예산 98억 원 사업비 국가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98억 원을 국비로 확보한 게 아니고 49억, 나머지 49.6억 원은 군비로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진안군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98억 원 중 국비가 49억 원, 군비가 5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군수였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마치 98억을 전체 국비로 다 확보한 것처럼
이야기한 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내가 계속해야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로 인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이양로 군수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익명의 한 제보자는 진안군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를 못해서 반려가 됐던 사업을 진안군에서 가져와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포도와 홍삼을 가공해 와인을 만드는 11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 교부를 할 때 자부담 확보를 먼저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영원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걸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지원업체에서 진안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날짜는 2015년 3월 16일. 하지만 통장이 발급된 날짜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24일. 보조금 교부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5억 원의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은 6억 원이라는 돈을 근거 없이 지급한 겁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을 해서 서류를 넣어줘야만 완료 보고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다른 금융에서 사실은 근저 설정을 당한 이후에 다시 또 거기다가 근저 설정을 했는 이런 상황이 좀. 뒤늦게 근저당 설정을 했지만 이미 다른 금융권에서 선순위를 설정해 교부금에 대한 권리 행사가 힘든 상황. 와인 공장을 직접 찾아가 본 제작진. 와인 공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쌓여있는 우편물만이 공장의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있는 거 최근에 못 보신 거예요? 이게 못 본단 게 운영이 되는지 사람이 사는지 어쩌는지도 몰라. 와인 공장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됐다는 마을 주민. 진안군은 뒤늦게 와인 공장의 압류를 집행했습니다. 납품한 농가가 몇 농가 있는데 결산을 못 본 거죠. 그 와인 공장 사정하고. 근데 통화가 안 돼, 그 사람은. 투명하지 않은 행정으로 진행된 와인 공장 사업. 공장은 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걸까? 지금 건강상 이유로 계속 입원을 했다가 또 쉬다가 입원했다가 쉬다가 그러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주로 그럴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글쎄요, 아직 한 번도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마이산을 소재로 한 지필 사업으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던 진안군. 1년에 1억 원을 줬어요. 그 사람한테 책이 한 번도 안 나와서 2년 동안 2억 원이 나갔고. 진안군은 소설가 김 씨에게 2년 동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한 권의 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단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장. 단장이 2,400만 원 지급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그 창작 활동으로 군에서 계약을 해서 받고, 그다음에 또 여기 단장이라서 또 받고. 내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가 단장으로 임명돼 연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의료원 산하기관이라는 진안군 치유수. 그는 실제 이곳의 단장으로 근무 중일까? 건강도시 실현 추진단장. 그럼 단장님의 월급도 여기서 받으시겠네요? 네. 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거의 나왔는데 조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진안군은 김 씨의 숙식비로 1,300만 원을 별도 편성하기까지 합니다. 건강도시 추진 단장이라면 이건 군에다 놓던가. 또 거기서 집필하는 작가가 왜 여기 단장이 계약을 하고, 거기서 정식으로 그 계약을 해서 본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냐. 김 씨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그 당시 매출액이 실수 같은 경우 1억 8천이었고 지금은 4억 정도 되는데 네. 더 신장하고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묻지 않고 글 쓰시라고 모셔와서 2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왜 거기를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따질 거 없죠. 난 집필하면서 그냥 집필만 하면 24시간 집필만 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 유치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역할을 좀 바쁘지만 해달라고 그렇게 뭐 사정해가지고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저는 이게 과연 진안 군민을 위한 사업인가라고 하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혹시 몇몇 사람들을 위한 사업은 아닌가.
취재 도중 제보자는 제작진에게 부기산 개발과 관련해 이상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집이 이 양서류 박물관하고 이 별빛골이 생기는 그 중간 부기산의 중간 지점이에요. 거기에 길을 거기까지 집까지 내줬어요. 부기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길을 내줬다는 제보자. 과거 도로공사의 흔적이 있는 길을 따라가 보니 산 중턱에 홀로 지어져 있는 집 한 채. 제작진은 우편함에 적혀있는 집주인의 이름을 확인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집의 주인은 가희박물관에서 부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모 씨의 집.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가희박물관 부관장. 주민들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달린 길인데 했더니 전화를 이로 하나 보고 왜 길을 산맥을 끊어갖고 내냐. 거기다가 예를 들어 펜션 지어놓고 뭐 카페식으로 콘테이너를 막 건너에 갖다 놓고 지금 장사식으로 속을 흘러갔던 거예요. 부기산의 별빛고원 사업이 진행되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관장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이야기. 가희박물관 부관장에게 혹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공사할 때 제 땅으로 들어오면서 길 다 망가뜨리고 그게 왜 나를 위해서 길을 내준 거예요. 근데 집이 부관장님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그 산에. 5만 평이 내 땅인데 그러면 내가 안 팔아먹었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 혼자밖에 없고 누구랑 음식 장사를 한다 뭐를 한다 거기다 카페 차린다고 누가 와요 거기까지. 주민들의 생각일 뿐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관장. 하지만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지 않고서는 길이 그렇게 날 수 없다고 말하는 주민들. 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길이 나게 되면 군에서는 그쪽 땅을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했을 때는 보상 주고 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산주가 임도 낸다는데 보상을 요구하는 산주는 거의 없어요.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특혜는 전혀 없다는 진안 군수. 취재 도중 제작진은 오랫동안 부관장과 함께 일했다는 김영민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가희박물관 부관장과 이항로 진안 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부기면장으로 이항로 군수가 있을 때부터 교류를 한 거거든. 진안 읍장으로 왔을 때 하여튼 친했어요. 이항로 씨하고. 김영민 씨는 제작진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일 거예요. 이항로 씨가 군수가 되면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제 해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케이블카하고 이제 도로 내는 거하고 부기산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부기산 얘기도 있었죠. 그 개발도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김영민 씨는 이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있고 네. 그때 도와준다고 했었어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걱정을 막 이런 얘기 이제 다 떠보는 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희박물관의 관장이 이모 씨의 친오빠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희박물관 설립과 관련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김영민 씨. 가희박물관을 딱 한 거 그때 인터넷에 한거 한번 봤어요. 뭐 생뚱맞게 가희박물관 영월에 있을 때 집에도 갔었어요. 뭐 이게 뭐 어디서 뭐 갖고 온 뭐 가위다 뭐 그런 뭐 소장돼 있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가희박물관장이 수집한 가위 1,400여 점을 기증했다고 했지만 영민 씨는 수집한 가위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가희박물관과 부기산 개발 사업, 어쩌면 이 사업들은 이 남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닐까. 좀 할 만한 게 없겠느냐고 선거 나가시기 전에 아이디어 구상하러 오셨길래 이것저것 보여드렸어요. 뭐 보원지대고 하니까 뭐 이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셔서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저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는 군에서 받으면 받는 거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내가 거기서 뭐 그런 걸 전혀
내가 왜 이 나이에 골아프게 위탁 운영을 합니까? 부관장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을 그럼 끌고 오려면 그걸 전부 특혜로 몰고 가려면 그런 사람을 그러면 모셔올 필요도 없는 거네요. 군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고원사업 천문대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자문을 받을 유일한 또 우리한테는 유일한 그 자문자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자리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려가고 나서도 먼 훗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이지 못하다면 평가를 받아야죠. 그 말입니다. 그동안 불거진 수많은 의혹들은 근거 없는 추측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이항로 진안 군수.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의혹들은 과연 이 사업들이 진정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묻게 만듭니다. 마땅히 진안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대답은 이 사업들의 총결정권자인 진안 군수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마이산에 워터파크 놓겠습니다. 남부와 북부를 밤이면 LED 불빛 조명으로 불야성 천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라스베가스의 분수대 반드시 놓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항로가 한 번 더 해야 진안이 빨리 발전하겠죠?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은 전라북도가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와 송하진 지사가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 약속이니만큼 그 엄중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중심지 조성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귀로에 서 있는 요즘,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뼈를 깎는 각오로 좀 더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